나이가 들어 80세를 넘기게 되면 우리는 인생에서 또 한 번의 조용한 문턱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과거처럼 몸이 움직여주지 않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마음 역시 쉽게 지치거나 외로움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고 받아들이며 지나칩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 연구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80세 이후 건강의 급락은 자연스러운 노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비롯된 변화라는 것을요. 다시 말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평균 수명은 83세지만 실제로 스스로 걷고 먹고 씻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 수명은 73세 전후라고 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10년 이상을 불편과 의존 속에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건강 수명과 실제 수명 사이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미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몸과 마음을 다시 깨우는 시간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일을 위해, 사회를 위해 스스로를 내어주며 바쁘게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살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은 익히지 못한 채 여기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 갑작스러운 정적 속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 한켠의 허전함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로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되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정지하려는 방향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약해지면 넘어질까 두려워 외출을 줄이고 그러다 보니 활동량은 점점 줄어들며 근육도 빠르게 감소합니다. 그러면 다시 움직이기 어렵고 결국 일상조차 부담스러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몸이 멈추면 마음도 멈춥니다. 식사 의욕이 떨어지고 혼자 먹는 습관이 생기고 영양 균형이 무너지며 면역력과 기력이 함께 빠르게 약해집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이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다시 몸을 무너뜨리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멈춰가는 삶을 다시 흐르게 만들 수 있다면 건강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도쿄 노화연구센터의 장수 노인 추적 조사에서 90세 이후에도 근육량이 회복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운동을 한 것도 고가의 건강식품을 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걷고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고 머리를 쓰고 잘 웃고 잘 자는 것, 아주 단순한 5가지였습니다. 이 단순한 일이 몸 전체의 순환을 다시 깨우고 면역과 호흡과 기억 능력까지 되살리는 놀라운 변화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80세 이후 건강은 새로운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운동을 늘리거나 갑자기 많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속도를 존중하며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일상을 흐르게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근육이 아니라 리듬에서 시작된다. 걷는 리듬, 먹는 리듬, 쉬는 리듬, 자는 리듬. 이 리듬이 안정될수록 몸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알아보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부터는 남은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이 시작된다. 이 한 문장이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계단을 오르기가 조금 더 힘들어진 것 같고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뻐근해지고 이전보다
걸음이 느려진 것 같다는 생각이 스치듯 지나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며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근육이 잠드는 시기라고 부릅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아주 빠르게 기능을 잃습니다. 그리고 한 번 잃기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의학센터 연구 결과에 따르면 80세 이상 고령자의 87%가 근육 위축과 근력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리가 약해지는 수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 곳곳에서 균형을 잡아주고 천을 조절하며 혈액 순환을 돕고 심지어는 면역 기능까지 영향을 줍니다. 다시 말해, 근육이 약해지는 것은 몸 전체의 기능이 동시에 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균형 감각의 저하입니다. 작은 걸림에도 쉽게 넘어지면 골절, 입원, 침대 생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침대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들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폐 기능과 심장 기능까지 약해지면서 결국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이 어려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의 낙상으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 노화연구소는 90세 이상의 고령자 그룹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아주 가벼운 걷기 운동과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6개월 동안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의 근육량은 평균 8% 증가했고 걷는 속도와 균형 능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육은 죽지 않는다. 다만 잠들어 있을 뿐이다. 깨워주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리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건강을 되찾겠다는 마음으로 갑자기 과한 운동을 시작합니다.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근력기구 운동 등 익숙하지 않은 활동을 무리하게 시도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몸의 회복 속도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무릎 관절 손상, 허리 통증, 혈압 급상승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에 맞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걸음 속도는 빠를 필요가 없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느끼는 정도의 속도, 하루 10분에서 시작해 20분, 30분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숨이 약간 차고 땀이 아주 살짝 맺힐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앉아서 할 수 있는 근력 깨우기 운동입니다. 예를 들면 의자에 앉아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리기, 발끝과 발 뒤꿈치를 번갈아 움직이기,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천천히 돌리기 같은 동작들입니다. 이 운동들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에 직접 자극을 주는 운동입니다. 셋째, 넘어짐을 예방하는 균형 감각 훈련입니다. 벽을 가볍게 짚고 한 발로 서보기, 혹은 양발을 좁혀 세우고 중심을 잡아보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균형 능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는 마음입니다.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경쟁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어제보다 얼마나 더 잘했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도 조금 움직이고 몸이 다시 흐르도록 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근육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조금만 움직여주면 나는 다시 당신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손을 가슴 위에 얹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숨이 들어오는 감각, 몸이 살아있다는 감각. 그 감각을 잊지 않는다면 건강은 다시 당신의 편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몸이 멈출 때 삶의 흐름이 멈추는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우리의 식탁입니다. 몸은 먹는 것에서 만들어지고 먹는 방식은 마음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생각보다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끼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을 유지시키는 연료이자 마음을 지탱하는 힘이고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이 식사의 의미를 잊게 됩니다. 특히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식사는 점점 형식적인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밥이랑 김치만 먹으면 되지. 입맛이 없어서 대충 먹었어. 이런 말들이 습관처럼 나오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몸의 건강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무너져 내립니다. 실제로 국내 노년 영양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73%가 영양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 대부분이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먹는 양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가 건강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먹는 식사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식탁 하나, 그릇 하나, 반찬 몇 가지. 조용하고 단순하고 번거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함이 바로 마음을 서서히 닫아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먹으면 말이 줄고, 말이 줄면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면 마음은 외롭고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이 식욕을 줄이고, 식욕이 줄면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등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몸은 기력을 잃고 면역력이 낮아지고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는 뇌의 변화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동안 대화를 나누면 뇌에서는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혼자 먹는 시간에는 이 호르몬의 분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우울증 가능성을 높이고 뇌 기능 저하 속도를 가속화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함께 식사하는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2.7배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뇌로 가는 혈류량도 감소하여 치매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식사는 음식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음식이 몸을 채운다면 연결은 마음을 채웁니다. 마음이 채워질 때 몸도 회복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어르신께서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난 뒤 매일 혼자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 익숙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얼굴이 눈에 띄게 야위고 기력이 떨어지고 외출도 줄어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영양실조와 면역 저하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닙니다. 식탁에서의 고독입니다. 가족들은 주말마다 번갈아가며 어르신과 함께 식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서 나누는 이야기, 웃음, 소소한 대화. 그 작은 시간이 쌓이자 어르신의 식욕은 서서히 돌아왔고 체력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다시 스스로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살린 것은 음식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식사 습관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의 식탁을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밥을 먹는 약속을 만들어 보세요. 가족, 이웃, 친구, 복지관 모임, 교회 식사자리, 혹은 동네 경로당. 꼭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만약 함께 식사할 사람이 당장 떠오르지 않는다면 다음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식탁 위에 작은 꽃을 놓습니다.
밥과 반찬을 천천히 예쁘게 담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이 시간을 차린다. 혼자 있어도 나를 소중히 대하는 태도는 곧 외로움을 줄이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밥을 먹을 때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힘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더 크게 자랍니다. 몸이 약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강해지는 데에도 역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식탁 위의 온기, 나를 위한 한 숟가락, 우리를 위한 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제 몸과 마음이 음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중요한 진실, 바로 움직이지 않을수록 건강이 무너진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많은 가족들이 놓치고 있는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자주 따라붙습니다. 넘어지면 크게 다친다. 무리하면 병이 난다. 너무 돌아다니면 위험하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움직임을 줄이고 가족들도 그냥 집에 계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조심이 건강을 더 빨리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함정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의학에서는 이를 과도한 정지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움직임을 줄일 때 근육과 심장, 폐, 뇌 기능이 동시에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조용히, 그러나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어르신이 살짝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고 합시다. 가족들은 그 다음부터 걱정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엄마, 계단 내려가면 안 돼요. 그냥 집에만 계세요. 처음에는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은 움직임을 앗아가고 움직임이 사라지면 근육도 사라집니다. 근육은 단지 몸을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근육은 혈액순환, 면역력, 호르몬 분비, 뇌기능 유지에 직접 관여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어드는 순간 삶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서울대 노인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의 고령자 중 87%가 근육 기능 저하를 겪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서 잃어버린 근육토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약해지면 더 움직이지 않게 되고 그러면 더욱 약해지는 끝없는 악순환. 이 악순환이 시작되면 체력은 1년에 3%씩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몸은 크게 티내지 않고 진행합니다. 즉, 자각할 때쯤이면 이미 많이 잃어버린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안전할까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은 하루 12시간 이상 누워있는 생활은 하루 한 갑의 담배보다 더 해롭다고 발표했습니다. 왜일까요? 뼈는 쓰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진다. 누워있는 시간은 뼈 밀도를 매달 1-2%씩 감소시킵니다. 이것은 골다공증으로 이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심장은 움직임을 통해 강화된다. 걷지 않으면 심장은 점점 펌프 기능을 잃고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손발이 차고 쉽게 숨이 차고 피로가 쌓입니다. 두뇌는 움직일 때 깨어난다. 움직일 때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습니다. 활동량이 줄수록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이 떨어지며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폐는 움직일 때 더 깊게 숨을 쉰다.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폐 안에 분비물이 쌓여 감염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활동 부족은 폐렴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결국 움직이지 않는 삶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삶을 단축시키는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움직임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등산, 체육관,
헬스기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운동은 관절과 허리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부드럽고 지속적인 활동입니다. 다음은 노년기에 가장 효과적인 움직임 회복 방법입니다. 1. 하루 10분 집안 걷기 방에서 거실, 부엌, 다시 방으로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10분이 어렵다면 3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2.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기. 10회 이는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넘어짐 예방 효과는 47%나 증가합니다. 3. 햇빛 아래 5분 서 있기. 햇빛은 비타민 D를 활성화하여 뼈와 면역을 보호합니다. 동시에 기분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처음에는 몸이 무겁고 귀찮고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면 체력이 아니라 표정이 달라집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편한 줄 알았는데 움직이기 시작하니 사는 기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유는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느낌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멈추는 순간부터 무너진다는 것을, 그리고 회복 또한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외로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외로움이 마음만 아프게 하는 감정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학은 말합니다. 외로움은 실제로 몸을 병들게 만드는 질병이라고. 특히 80세 이후에는 외로움이 식사 습관과 생활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건강을 빠르게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도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2명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매일 혼자 식사했고, 한 분은 일주일에 3번 이웃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6개월 뒤 두 분의 몸에서 놀라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혼자 식사하던 할머니는 체중이 4kg 줄었고 근육량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식사한 할머니는 건강 상태가 오히려 좋아졌으며 혈액 검사에서도 면역세포 수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서울 영양의학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노인보다 단백질 섭취량이 42% 낮습니다. 왜일까요? 혼자 식사할 때는 그냥 김치에 밥만 말아 먹어도 되지. 반찬 여러 개 차리기 귀찮아. 이렇게 스스로 식사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식사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함께 식사할 때는 대화가 생기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씹는 속도도 안정되고 소화 효소가 더 잘 분비됩니다. 즉, 누구와 먹느냐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단백질 부족은 근육 감소를 가속화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회복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고령자에게 가장 위험한 질병인 폐렴, 낙상 후 뼈 회복 저하, 감염 악화.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지속적인 단백질 결핍이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식습관은 나이가 많아도 짧은 시간 내에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단 4주만 꾸준히 관리하면 체력과 기운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90세 어르신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식사 루틴입니다. 하루 한 끼는 단백질 중심으로 구성하기. 예, 두부 반모 계란 2개 연어 또는 생선조림, 닭가슴살 1조각 양보다 질입니다. 조금씩 여러 번, 가볍지만 영양이 높은 구성. 혼자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가족이 멀리 있다면 다음도 가능합니다. 동네 경로당, 식사 프로그램 참여 교회,
또는 복지관 점심 모임, 이웃과 일주일 1회, 밥 친구, 만들기 사람은 말할 상대가 생기는 순간 몸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식사 전에 따뜻한 물 한 잔 소화 기능을 깨우고 속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기 때문에 따뜻함은 소화의 첫 단계입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밥이 맛없었는데 누군가랑 같이 먹으니 다시 밥 냄새가 살아났어. 밥 냄새가 돌아온다는 말. 이것이야말로 삶이 다시 깨어난다는 신호입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함께하는 시간은 조용히 몸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은 운동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함께 웃고 같이 먹고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속에서 자라납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 동안 사람과의 관계는 삶의 가장 큰 축이었습니다. 노년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소유가 아닌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무언가를 더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것이 삶을 더 오래,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혼자 먹는 밥은 몸을 약하게 만들지만 함께 먹는 밥은 생명을 길게 만듭니다. 우리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을 떠올릴 때 우리는 대단한 비법이나 특별한 재능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장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크고 화려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일상을 단순하고 온화하게 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의 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은 그냥 자면 되는 거 아닌가? 나이 들면 어차피 잠이 잘 안 와. 새벽에 눈이 떠지는 걸 어떻게 해? 하지만 의학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노년기의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생명 유지 그 자체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80세 이상 고령자 2,800명을 장기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은 사람은 수명이 평균 8.7년 더 길었습니다. 깊은 수면을 많이 한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67% 감소했습니다. 심장 건강 지표는 58% 안정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면의 시간이 아니라 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8시간을 자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8시간을 자더라도 얕은 수면만 지속되면 몸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6시간만 자도 깊은 수면이 충분하면 몸은 훨씬 튼튼해집니다. 수면 중에는 뇌가 잠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어 있을 때보다 더 활발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뇌는 기억을 정리합니다. 독소를 제거합니다. 신경세포를 다시 연결합니다. 손상된 조직을 재생합니다. 면역 시스템을 복구합니다. 즉, 잠을 제대로 자는 것은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고 마음과 몸을 되살리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질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생활 리듬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늦게 자고, 낮에 오래 자고, 밤에 TV와 스마트폰을 보면서 뇌를 계속 자극하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방향을 잃습니다. 마치 낮과 밤이 뒤바뀐 세계에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리듬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년기의 황금 수면 루틴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시간은 약속입니다. 몸은 약속에 반응합니다. 하루만 어겨도 생체 시계는 흔들립니다. 잠들기 2시간 전, 전자기기 중단 스마트폰, TV, 태블릿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이 안 와요는 사실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 책, 따뜻한 차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낮잠은 2030분 이내, 낮에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수면이 무너집니다. 짧게, 가볍게,
피로만 덜어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잠자기 전 몸을 따뜻하게 하기 따뜻한 물로 손과 발을 데워주면 몸은 자연스럽게 이제 휴식해야 한다고 인식합니다. 따뜻함은 수면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이렇게 리듬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함이 찾아오고 낮 동안의 기운이 달라지고 저녁 시간이 더 평온해지고 감정이 부드러워지고 몸이 다시 자기 속도를 찾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반복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 우리는 평생 일하고 책임지고 참고 버텨왔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생의 무게를 내려놓고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속도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맞춰가는 것입니다. 빠르게가 아니라 꾸준하게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나 자신을 위해 남겨둔 시간은 몇 분이었나요? 만약 없다면 이제부터는 하루 중 5분이라도 나만의 빈칸을 남겨두세요. 그 5분이 당신의 근육을 지키고 당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당신의 수명을 늘리고 무엇보다 당신답게 살아갈 용기를 되돌려줄 것입니다. 서 어르신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이제는 달력이 아니라 제 마음이 하루를 정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한 번이 이 채널이 계속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길고 건강하고 무엇보다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